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추천해줄 만한 패션 아이템 하나를 골라준다면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기도 한데 여름용 네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여름용 네이는 뭐 무텐다드, 유니클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K 패션의 위상, 이렇게 흥행 돌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패션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놓치면요, 이게 참 어렵고 난해하고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패션에 관심이 참 많고 그걸 계속 쫓아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놓치고 나니까 너무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입으면서도 저희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팁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할 때만큼 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딱 두 브랜드가 떠오르거든요. 한 개 브랜드는 이제 벨리에라고. 처음 들어요. 벨리에. 벨리에라는 브랜드인데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고요. 도시에서 이제 느끼고 입을 수 있는 빈티지라는 어떤 이런 테마로 힙함이 어느 정도 조금 가미돼 있으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런 옷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또 신체 스펙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토니액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토니액이에요? 토니웩이라는 브랜드인데 액이 아니라 와, 진짜 부끄럽다. 토니 웩요? 잘못 발음하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옷이요? 키니를 입고 뭔가 가죽 자켓을 입고 뭔가 락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어울리실 것 같아서 벨리의 토니액이라는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브랜드 한 추천드립니다. 가지요? 세 가지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두 가지 가시죠. 사실 두 가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브랜드는 저는 도큐먼트라는 브랜드랑 이제 포털이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원단에서 오는 그 바이브가 좋은 브랜드가 좋거든요. 같은 옷인데도 원단이 다르면 느낌이 달라서 사람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거든요. 금융업을 하시니까 어떻게 스타일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비슷하지만 실루엣으로서 좀 포인트를 주면 좀 스타일링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디테일을 공략하는 거군요. 네네. 아는 사람만 보이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 얻은 것 같아서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사진 한번 찍어서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꼭 입고 나오시는 걸로 제가. 이게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2022년에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이요, 놀랍습니다. 325달러로 미국은 280달러, 그리고 일본은 210달러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이 명품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명품 소비하시나요? 저는 명품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명품을 저는 구매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심지어 착용한 시계도 26,000원짜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특정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코로나 때는 뭐 그냥 명품에서 다 같이 진짜 잘 팔리는 느낌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명품 시장도 되게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걸 살 거면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사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건 안 사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옷장을 열었을 때 10,000원짜리 옷과 100만원짜리 옷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옷을 살 때는 그래도 이왕 살 때 조금 좋은 거 사야지 해서 10만원짜리 옷들을 계속 재는 타입이었다면,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를 보면서 그 기업의 실적을 간접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보면 루이비통은 여전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 수 있는 뭐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링 그룹이라는 쪽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되게 약해요. 저희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디올 매장이 거기 있잖아요. 디올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에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생산은 8만 원에 하고 390만 원 정도에 아마 그게 했던 가방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되게 표면적으로 되게 자극적이게 단순히 8만 노출이 됐지만 만드는 비용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나 여러 가지 이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투여될 텐데,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명품의 이런 생산 단가가 낮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번만 일어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명품이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소재를 따지면서 소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결국 명품은 이런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나 우리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다른 소구 기준으로 우리가 소비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만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건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할 때 이게 참 그 양극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비용에 대한 거가 우리에겐 기준이 되잖아요. 사실 거기 깊이 파고들게 되면 우리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도 5,000원짜리 사 먹는 게 원가는 옛날에 뭐 500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일 자체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배수가 많이 높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품을 우리가 사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방은 낡아지더라도 헤리티지가 가지고 있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들고 다니다가 팔면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할 정도로 이 명품의 리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리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명품 리셀은 하지 않고 신발을 좀 많이 사고요. 래플 문화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뭔가 번호를 받고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제 당첨자를 가려는 이런 래플식으로 제품들을 발매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는 항상 떨어지다 보니까 저 제로 클럽이거든요. 제로 클럽이 한 번도 이제 당첨을 못 된 사람을 지칭하는 이제 단어인데 저는 한 번도 되지 못해서 웃돈을 주고 구매를 많이 하고. 리바이를 하고 계셨군요. 그쵸. 저 리바이. 네. 리셀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 사는 거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능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리셀이 테크화되면서 하나의 사업이 되어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셀을 테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MZ 세대가 워낙 많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0대, 40대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 리셀 문화가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직업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접근하는데 좀 쉬워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요. 어디서 언제 뭐가 열리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이 일부의 MZ세대 친구들이 나의 시간을 들여서 요거를 얻게 되고 그럼 이걸 갖고 싶은데 시간은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서로 원하는 것을 딱 맞바꿀 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MZ세대들이 리셀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굉장히 트렌드한 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셀이라는 그 문화도 그 트렌드한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리셀 문화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리셀을 했고 이거에 대한 뭐 즐거움과 기쁨과 내가 이 트렌드한 거에 속해 있다는 그런 것들을 SNS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리고 리셀 자체를 그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군요. 생각해보니까 당근거리 같은 거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당근 완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리셀 자체는 이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이 문화를 소비하는 부가적인 게 더 있었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더 열광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참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패션은 성장하고 있고 명품도 위에 있는 것만 잘 팔린다 그러고 이런 되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잘 나가고 있는 곳들이 바로 패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제가 무신사를 입고 있고 무텐다든가요? 상황이? 무신사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뭐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텐다드에 대한 위상이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무신사라는 이런 팀은 참 영리한 플레이어들이 곳곳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유니클로가 조금 주춤할 때 그때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무텐다드라는 하나의 아이코닉한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되게 각인을 시켰고 우리가 무신사가 되게 잘 된다라고 했지만 그들도 되게 눈물을 흘릴 만한 되게 실패작도 많아요 사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릴 만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무신사가 대중적으로는 되게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인데 이제 패션 비즈니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재고와의 싸움이에요. 재고액.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무텐다드가 물론 재고액으로 재무제표에 많이 잡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무신사가 가장 많이 하고 플레이를 하고 매출을 내는 것은 수수료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럼 재고 부담이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패션 비즈니스가 이제 재고액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패션 플랫폼, 뭐 무신사도 마찬가지고 그 패션 플랫폼들이 물론 다른 플레이들을 너무나 잘하셨지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잘 됐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신사가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끝난 이후에 오히려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 분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온라인과 다르게 뭔가 날씨나 이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좀 고정적인 매출을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대기업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 백화점에 입점하는 이유가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 매출이 있거든요. 백화점에 입점이 많이 될수록 업체에서 이 백화점에서 얼마, 이 백화점에서 얼마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신사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을 뭐 오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홍대 아디다스에 가서 축구화를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한국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이제 아시아계 외국인들만 있더라고요. 아디다스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무신사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사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외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인 매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픈한 거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직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무신사 옷을 사기 위해서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거점에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다는 건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추천해줄 만한 패션 아이템 하나를 골라준다면요? 지금 이제 제가 착용하고 있기도 한데 여름용 네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여름용 네이는 뭐 살색이시네. 무텐다드, 유니클로 뭐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입고 위에 셔츠든 티셔츠든 입고 같이 입으면 정말 쾌적합니다. 사실 여름 꾸미기 힘들잖아요. 기분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에 저는 여름용 네이 추천드리고요. 저도 입고 있습니다. 인정입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입어보십시오. 네.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러닝이요? 네, 러닝. 러닝. 저 영어가 좀 러닝 말고 러닝. 러닝이요? 네. 네, 러닝이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좀 탑승하셔서 러닝 이제 슈즈라든지 러닝복을 구매하셔서 좀 즐겁게 또 재밌게 착용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청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러닝복 입기 전에 그 안에 이제 여름 네이와 함께 이렇게 입어주시면서 이렇게 러닝까지 함께 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한 다채로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재밌는 내용들, 경제 트렌드들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코스바 화이팅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바 화이팅. 네. 에코스바 화이팅!